이제 시장점의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그랬죠. STP하고 4P. 요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때 STP는 요 S를 잘 잡으세요. 그 영어로 공부하셔야 돼요. 영어로. S. S를 잡아가지고 S를 통해서 T를 도출하시고요. T를 잡으면 T를 통해서 P를 이렇게 도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STP는 구성 요소가 몇 개 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이게 S. S는 영어로 이제 마켓 시그멘테이션이다 그래요. 번역하면은 마켓 시장, 시그멘테이션 세분화. 그럼 시장을 나누는데 이제 지금 공급자들이 지금 기업들이 마케팅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소비자를 나누는 거야? 아니면 공급 제품을 나누는 거야? 소비자를 나누는 거야, 소비자. 거기 이제 세분화에 대해서 그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다 기출 지문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 집어넣은 이유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출제원마다 표현이 형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아니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조문은 조문 그대로 누가 출제하든. 근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본인들이 의미만 내포하면 되기 때문에 표현 형식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1번 지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세분화란 수요자 집단 이렇게 나왔죠. 뭘 나누는 거야? 소비자를 나누는 거야. 소비자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전에 어떤 내용이 마케팅 책에 설명되어 있냐면은 소비자들의 성향은 다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소비자들은 전부 다 이질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느 조직, 어느 단체에서 어느 집단이 만약에 1000명의 소비자가 있다. 그럼 1000명의 소비자 성향은 다 달라요. 그럼 이질적이고 개인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특성에 따라 동질적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마케팅 하는 입장, 기업 입장에서는 특성에 따라 몇 개로 나눈다는 것은 우선은 성별로 나눌 수 있겠지. 남성과 여성의 소비 성향은 다르죠. 성별로 나눠지고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또 연령대별로 달라지잖아. 10대, 20대, 30대, 40대의 소비 성향이 다르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특기에 따라서 취미에 따라서 소비 성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질적이면서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소비자라 하더라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것처럼 소비자를 집단적으로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 세분화라고 세분화. 그래서 세분화에 대한 논리가 나오죠. 시장 세분화람. 그래서 저희 아파트 저 중간 상가에 있는 떡볶이 집도요. 배우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나눠서 이거를 이제 메뉴를 분류해 놨죠. 그래서 이제 애들 용품이 따로 있더라고. 안 매운 거 이렇게. 너무 안 맵더라고. 좀 매운 거 싫어하는데 너무 안 매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메뉴별로. 그래서 소유자별 특성에 따라 나누고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제한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전략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세분화. 그 세분화는 수요자 집단.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올해 나왔던 것처럼 시장적 마케팅 전략, 공급자 중심 마케팅 전략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분화는 소비자를 이제 집단적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걸 공급 제품을 나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 노골적으로 말장난한다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소비자를 나누는데 이게 몇 개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판매 제한점을 정하는 것이 세분화에 대한 논리야.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세분화. 동그라미보다 같은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세분화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나눈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구매자 집단, 소비자 집단으로 나누는 거. 그럼 세분화가 잡혔죠? 그 다음에 뭘 잡아야 돼요? T를 잡아야 돼. T가 영어로 타겟팅이야. 이거를 표적 시장 또는 목표 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표적시장 전략도 동그라미가 일부러 제가 2개 드렸어요. 왜? 2개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대표적인 것이 1번에 갖다 붙였어요. 1번에 보면은 표적시장 전략은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여기가 포인트지. 지금 포인트가 표적해놓고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럼 뭐 다음 단계라는 게 드러난 거야. 그렇죠. 세분화 다음 단계 드러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표적할 때 이 표현이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념 정의할 때. 그래서 이제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자신의 이제 능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 선택하는 거, 골라내는 거, 찾아낸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 타겟팅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잖아. 소비자 집단을. 나눠진 소비자 집단에서 세분화된 소비자 집단 중에서 본인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집단을 찾아낸다는 뜻이야. 쭉 보니까 우리 상품과 맞물려 가지고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집단이 요 A그룹이다. A그룹을 소비자 집단으로 선택하는 거를 타겟팅 이렇게 되는 거지. 간단하지 않아요?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 P가 있죠, P. 이게 원어는 프로덕트 포지셔닝이에요. 번역하면은 이제 제품 차별화인데, 근데 요즘에 문제가 이 차별화라는 이 포지셔닝 있죠. 요거를 영어로 내. 영어로 공부하셔야 돼. 이렇게 가로치고, 그럼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차별화 옆에 번역해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이걸 못 읽을까봐 출전이 저희들이 그 측은지심을 가져가지고 여기다가 포지셔닝 써놔요. 아, 얼마나 이제 노골적인지. 저희 얼마나 배려하는지 아시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차별화라는 논리가 이제 잘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를 이것도 2개 해놨어. 2개가 다시 하면 내용이니까. 1번이 대표적이야. 차별화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이렇게 했으니까 차별화는 표적 다음 단계라는 게 드러난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A그룹을 타겟팅 삼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타겟팅 삼은 동일한 표적을 갖는 A그룹을 나만 타겟팅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 타겟팅 삼았을까 안 삼았을까? 삼았겠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로 나왔죠.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에 뭘 정한다? 위치를 정한다는 거야. 위치가 영어로 뭐다? 포지셔닝이야. 그럼 똑같은 소비자 집단을 타겟팅으로 삼은 기업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양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제품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내 제품이 1순위 되는 위치가 되도록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경쟁자들보다 어떻게 만들어야 돼? 제품을 차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위치 이런 표현.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같은 내용이에요. 차별화란 목표 시장, 즉 표적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고객 마음속에 경쟁 제품이 왜 차별적 특징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 지각 속에서 적절한 위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저는 1번이 주로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 시험에서 2번으로 출제한 사람은 이거를 다 풀어서 준 것 같아. 2번이 좀 더 이해가 편하게 설명했더라고요. 되게 지문이 길어졌죠? 지문 기른 걸 싫어하는 출제원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1번 지문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 STP 잡았을 때 뭐를 잡는 연습하라? S를 잡기만 하면 돼. S 소비자 집단을 나눴네, 세분화. 나누어진 소비자 집단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 표적. 근데 우리가 선택한 표적을 다른 경쟁자들이 똑같이 표적 삼네? 그럼 다른 경쟁자를 이기려면은 소비자들한테 1순위 되는 위치를 인식해야 되겠죠? 그럼 제품을 차별화되지 않느냐. 순서상 S, T, P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학창시절에 소개팅 할 때도 그렇잖아요. 5명 학생들이 서로 만나면은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선 5명 중에 그럼 저는 뭐 해야 돼? 먼저 세분화 시켜야 되겠지. 오늘의 타겟팅 저쪽에 저. 근데 다른 친구 2명도 같은 타겟팅 삼네? 이씨. 그 친구를 제가 이기려면은 차별화된 전략을 삼아야 되겠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차별화될까? 친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저한테 갔을 때 원빈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정우성이 앉아 있어요.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씨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옷을 벗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논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STP는 구성 요소가 몇 개예요? 3개야. 우리 시험 웨지선다야. 오지선다야. 그럼 이거 단독으로 나온 사례가 있을까? 없겠지. 오지선다니까 힘든 거야 이렇게. 그럼 오지선 만들려면 같은 내용을 2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중복이니까 내기 힘들어. 그래서 마케팅 이제 전략을 이제 낼 때 STP는 이제 뭐 지문 하나 내지 2개 이 정도로 들어가서 구색을 맞추는 적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지선다에 적당한 것이 뭐예요? 포피잖아. P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4개 있다는 뜻이지. 이제 올해는 다 섞어서 나오긴 했지만은 포피니까 P가 4개를 잡아야 돼. 경영학 체계는 5P도 있고요, 7P도 있어. 근데 중개사 시험을 내는 출제 처음에 정해진 사람이 7P까지 하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4P로 이제 국한시킨 거지. 왜? 오지선다니까. 이거를 마케팅 믹스라 그러기도 해요. 이거 영어로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출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케팅 믹스란 포피의 조합을 의미한다. 맞지? 마케팅 믹스, 혼합시킨다는 뜻이죠. 근데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 영어를 집어넣는 거야. 영어를 집어넣는데 그 좀 더 P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P 중에 하나를 다른 P를 집어넣어. 그런 식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경영학책과 조금 부동산학은 이제 순서가 좀 다르던데 첫 번째가 이제 뭘 잡냐? 플레이스를 잡아요. 플레이는 보통 유통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요. 유통은 거기에 이제 뭐 우리 경영학시에 나온 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유통이란 구매자들이 구매하기 쉬운 가장 적합한 때와 장소에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접근 용이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치.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가 물건을 갖다 놓으란 뜻이야. 이거 상품 배치를 잘 하라는 뜻이죠. 소비자들이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하라. 그래서 이 유통 전략에 의해서 대형마트마다 고객의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상품들 쭉 진열해 놓는다는 뜻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